요즘 생각보다 많은 고객분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실비 청구 되나요? 인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나서 의사분들이나 병원에서 실장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컨설팅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치료를 결정하거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지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실손보험으로 청구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병원에 다녀오셨다면 실비 청구를 하셨을 건데요. 그래서 병원에 다녀오면 무조건 실비 청구가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현재랑 비교를 해서 과거에는 실손 청구가 굉장히 잘 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면 청구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서 과잉 진료나 청구들이 많아짐에 따라 부지급 건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됐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말들도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피부과에서 MD크림을 처방을 받아 실비 청구가 되니까 주기적으로 처방받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한 게 이 MD크림이 실비 청구가 되니까 여러 개를 처방을 받아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 직거래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왜 내가 처방을 받아서 판 건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기구나 용품들을 판매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실비 청구는 내가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장을 받는 건데 청구받은 용품으로 판매 수익을 얻는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실손 청구의 부지급 건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내가 고지를 하지 않아서 부지급이 된다거나 면책사항이어서 부지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손보험의 취지를 벗어나 악용을 하는 사례나 과잉 진료로 인한 사례들이 많아짐에 따라 손해율도 커지고 보험료도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실손보험의 최근 보상 사례나 판례 등에 익숙한 담당자분들과 소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과잉 진료를 받아 청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 부지급에 민감한 건이어서 청구가 안 된다면 눈앞이 깜깜할 겁니다. 무조건 청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치료에 있어서 적합한 진료였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청구 시 검토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요즘에는 위고비, 마운저로 등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엄청 핫하잖아요. 아무래도 처방을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실비 청구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선 실손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치료 목적이어야 한다. 진단 및 치료의 적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손은 비만 관련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순 비만일 때는 비급여 처리가 되지만 고혈압, 당뇨, 합병증에 대한 진료에 대한 부분은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가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 보조제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 목적으로 처방을 할 경우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멀쩡하게 혈당이 잘 조절되는 환자에게 굳이 필요하냐는 치료의 적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 진단이 없는 환자가 굳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마운저를 맞는다면 당연히 실손 청구가 불가능하겠죠. 이걸 억지로 진단을 만들어 청구를 하면 이게 보험 사기인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치료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치료를 위한 어떤 진료나 처방, 시술 같은 항목에 있어서 실손보험 청구를 진행을 하신다면 실손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현재 보상의 추세나 판례들에 익숙하신 담당자분들과의 소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험은 결국 치료 목적이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무작정 보험 청구가 된다는 말에 현혹 당하시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과잉 진료나 악용을 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결국엔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실손에 대한 혜택이나 좋은 점들로 의료비 부담을 덜했지만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앞으로 대략 10년만 지나도 실손에 대한 보상이나 의존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다른 건강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실손에 대한 보상이나 의존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실손보험이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갱신이 될 때마다 보험료가 올랐다. 또 많이 올라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재가입 주기로 인해서 언젠가 새로운 실손으로 전환도 되기도 합니다. 3세대 실손이 마지막으로 전환이 되는 시기가 2036년 6월입니다. 부담되는 갱신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막상 새로운 실손이 나오고 그 시점 상황에 적응이 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잘 준비를 한다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 보험 점검이나 보험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우측 상단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 상담 신청을 통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